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강 소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경험을 기준으로 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한 5년 전까지였던 것 같아요. 5년 전까지 저한테 봄, 가을, 겨울 되면 한여름 빼고는 사시사철 거의 삼시사철이네요. 고민이 있었는데 정말 얼굴이 당겨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쓰고 어떤 방법을 써도 제가 막 증기를 얼굴에 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거든요. 제 나름대로 제가 쓸 수 있는 그 형편 안에서 제일 비싼 화장품 같은 것도 써봤는데 그 속 당김이라는 거 있어요. 피부 속이 막 당겨오는 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찬바람이 조금 불면 웃을 때 정말 얼굴이 불쌍해 보일 정도로 주름이 자글자글 잡히고 화장하면 화장 다 뜨고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팩을 해보기도 하고, 저희 집에 제가, 좀 경제적이고 값싸게, 편하게 쓸 수 있는 팩을 박스로 사다 놓고 저녁마다 그걸 붙이고 돌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피부에 대한 고민? 그런 거 하면 또 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갑자기 사망을 하신 거예요. 어떤 젊은 그러니까 뭐 30, 40 이러면 굉장히 젊은 축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냥 운명을 달리하는 근데 알고 보니까 뇌출혈 아니면 뭐 뇌경색 이런 거예요. 혈관 질환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나이 좀 드신 분들 중에서는 생명을 잃지는 않았는데, 몸 한쪽을 아주 못 쓰게 되는 그런 끔찍한 질환이 또 동일한 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한 이 피부 속당김,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렇지만 사실 생명에 지장은 없죠. 그래도 살아가면서 너무 살면서 참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거랑, 몸을 반신을 못 쓰게 되거나 혹은 정말로 생명을 잃게 되는 이 혈관 질환,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참 놀라운 방법이 기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기름 방송하면서 신바람이 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간단하면서, 그러면서 이 절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 또 얼굴이 막 당기는 속당김 뿐만이 아니고요. 심한 여드름 있잖아요. 심한 여드름. 여드름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 많잖아요. 젊은 학생들 특히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얼굴이 점점 축축 처지죠. 그래가지고, 뭐, 보톡스, 필러, 저는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때,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참 안타깝게도 표시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거 얼굴에 시술을 받고 나면 그게 좀 자연스럽고 예뻐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도 좀 관심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그거 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보면 저는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웃을 때는 눈가에 주름이 있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주름은 자연스럽게 가지 않나요? 그냥 자연스러운 주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얼굴이 생기가 없어지고 얼굴이 늘어지고 칙칙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여드름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 막 속당김이 있고 이런 거랑 또 그 혈관의 탄력성, 혈관이 딱딱하게 경화되고 혹은 혈관 속에 뭐가 잔뜩 끼고 그래가지고 어딘가 몸 사지 말단이나 특히 뇌 이런데 이제 그 혈관 어딘가가 막히게 되면 소리 없이 그냥 생명 정말 그 육체적인 생명 혹은 사회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놀랍게도 너무나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오메가3 제가 지금 제 제품 중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메가3를 얘기를 하면 이 오메가3가 제가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는 줄을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 제가 항암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오메가3를 새롭게 재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딸이 이제 엄마 그거 위염도 바로 없어지고요. 얼굴에 윤기가 반들반들해지고 여드름이 없어져요. 엄마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저한테 해줘가지고 제가 그 말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제가 또 추가로 먹어보고 주변 사람들 써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메가3를 제대로 효과를 보고 먹으려고 하면 용량을 늘려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종전에 하루 한 캡슐 내지는 두 캡슐을 얘기했을 거예요. DHA, EPA 합이 1000ml 되는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캡슐이나 두 캡슐만 먹으면 된다 이랬는데요. 이거를 용량을 3캡슐로 늘렸더니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거죠. 바로 느껴요. 이 얼굴이 반들반들해지고요. 윤기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생기가 있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오메가3가 주는 그 놀라운 효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혈관 있잖아요. 혈관을 좋게 하는. 그래서 본래 오메가3가 에스키모인들의 그 식생활, 그 섭생을 따라가서 추적을 해서 찾아낸 건강기능식품이었거든요. 에스키모인들은, 이렇게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생선을. 그린란드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익히지 않은 생선, 그 신선한 그 생선을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였는데요. 그 사람들한테는 심혈관 질환이 없는 거예요. 혈관 질환이 없고 심장병이 없는 거죠. 거기에 착안해서 추적을 하다가 이 DHA, EPA라고 하는 이 바다의 선물, 깊은 바다 속에 사는 그 생선 안에 들어있는 신선한 기름이거든요. 이 기름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 기름이 그렇죠. 세상에 혈관 질환만 없애는 줄 알았더니 피부도 좋게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에 이미 힌트가 있어요. 얼굴색 좋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혈색 좋다 그래요. 너 혈색이 왜 그러냐? 왜 얼굴이 그렇게 칙칙해? 너 어디 많이 아픈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와, 너 혈색 정말 좋다. 피부가 어쩜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혈색. 그러니까 피부의 요 색깔은요, 그 사람의 혈관과 혈액이 반영된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피가 안 좋은데 피부색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3는 피도 좋게 하면서 혈관도 좋게 하면서 더불어 피부를 좋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겉보기로 그냥 피부과 가가지고 억지로 뭐 보톡스를 하거나 필러를 하는 거는 약간 변장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냥 속이 어찌 되든 말았든 일단 겉을 좀 보수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오메가3는 정말로 속을 좋게 하면서 겉을 같이 수리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클린 RTG 오메가3 이거 제 제품 이름이거든요. 클린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오메가3가 하나 더 있어요. 프리미엄 RTG 오메가3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식물성 RTG 오메가3거든요. 공통점은 모두 세 개 다 RTG라는 뜻이고요. 이 RTG는 자연산의 그 오메가3를 이렇게 2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가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도도 높이고 흡수율도 같이 높인 거죠. 그냥 순도만 높인 거 오메가3가 그러니까 순도만 높인 오메가3가 병원에서 뭐 당뇨 환자거나 어떤 사람들한테 처방해 주는 오메가3 있잖아요. 그거는 순도만 높아요. 흡수율이 낮아요. 그래서 기름기를 잘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비린내도 더 많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RTG는 순도 높은 그 상태에서 흡수율을 같이 높인 거라 얘는 그렇게 소화력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밖에서 식당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외식을 못 해요. 제가 항암을 하고 나서 항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지금도 위와 장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제가 이 오메가3를 그냥 먹어요. 비타민 C랑 같이. 그런데 이제 그냥 프리미엄 RTG 오메가3는 가장 표준적인 그런 오메가3로서 DHA, EPA 합이 1000ml에 맞춰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루에 한 3알 정도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혈관도 좋아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클린 RTG 오메가3는
DHA, EPA 합으로 보면 오히려 여기에 못 미쳐요. 합이 776ml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게 피부에 탄력을 주는 플러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거를 먹었을 때보다 얘를 먹었을 때가 훨씬 피부에 효과가 더 좋아요. 저희 딸은 이제 혈관 문제는 아직 없잖아요. 20대니까. 근데 걔는 이제 피부에 굉장히 민감해서 여드름도 잘 나고, 이제 젊은 애니까 피부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피부에 좋다라고. 그런데 저희 작은 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증거를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원물을 추적해서 알아봤어요. 저희한테 원료를 공급해주는 그 회사들한테 자료를 달라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요 클린 RTG 오메가3는 특징이요. 분명히 얘도 어유거든요. 생선 기름인데 씹어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프리미엄 RTG는 씹었다가 큰일 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이 오메가3랑 요 간말이놀렌산 요것도 또 피부 윤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 질 건조증, 여성들 그 갱년기 여성들 질 건조증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런데도 효과가 있고, 이게 위장 점막을 그 회복시키는 그런 즉효가 있어요. 그래서 겔포스보다 얘가 더 빨리 위 점막을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저는 속 쓰리면 그냥 얘를 갑자기 터뜨려서 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요거랑 같이 먹다가 제가 한 번은 실수를 한 거예요. 얘를 터뜨려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캡슐을 하나라도 덜 먹고 싶어서 얘를 깨물어서 먹거든요. 이거는 무색 무미 무취예요. 간말이놀렌산. 그런데 이 오메가3랑 간말이놀렌산이 겉으로 보면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이 프리미엄 RTG 오메가3를 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와, 그 엄청난 생선 비린내.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이렇게 부산에 제가 어릴 때 시장에 가면 온통 다 생선판이었거든요. 그 생선 다루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생선 칼로 팡팡 찍어서 내장 꺼내고 막 비늘 긁어내고 그러는 거를 제가 좀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또 구경거리로 보고 거기서 맡았던 그 비린내, 엄청난 비린내 있잖아요. 그게 이 안에 다 농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표시 성분이 똑같이 생선 어유인데요. 얘는 이름이 클린이잖아요. 그래서 클린이라고 붙였나? 이거는 비린내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저한테 식물성 오메가3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다 조류에서 추출한 그 오메가3거든요. 걔가 생선 비린내는 아니지만 특유의 약간 그 비릿한 맛이, 해초의 비릿한 맛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식물성이지만 제가 먹을 때 썩 유쾌하진 않았거든요. 먹을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 이 RTG 오메가3는 제가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하게 상쾌하게 씹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레몬 오일을 넣어놨더라고요. 레몬 오일이, 그러니까 레몬이 들어간 오일이잖아요. 이게 그 상큼한 맛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 어유랑 요 어유랑 무슨 차이인가? 이 클린 RTG 오메가3는 명태 어유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설명서, 그러니까 요 겉에 표시상에는 명태 어유라는 원료 표시가 없어요.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 이거를 먹어봤을 때 왜 얘가 비린내가 없는지, 그리고 왜 얘가 이것보다도, 물론 여기도 피부 효과가 있는데 이것보다 함량이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 이상의 피부 개선 효과가 있는지 제가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알아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명태 어유인 거예요. 명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태가 생선 중에 제일 담백하지 않나요? 명태, 참 명태였구나. 그게 명태 어유기 때문에 명태는 대표적으로 비린내가 없는 담백한 생선이잖아요. 이 명태의 그 효능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게 이제 혈관을 좋게 하고 혈액을 좋게 한다. 그게 오메가3의 효능이거든요. 그게 있으면서 콜라겐 효과가 있다라고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오메가3를 추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원물에 따라서 똑같이 그 어떤 그 공법으로 오메가3를 추출해도요, 그 원물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미처 측정하지 못하는 그
이면의 효과들이 따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명태에 콜라겐이 따라왔나? 그런 생각이, 이거는 진약사의 생각입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써봤을 때 얘가 피부가 좀 더 탱탱해지길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윤기와 탱탱함? 그러면 혈관에도 그 탱탱함의 효과가 얘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헷갈리게 해드려서.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실험도 안 하고 친구들이 실험하고 쓴 레포트 베껴서 4년 동안 낸 그 죄책감이 지금도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이상하게 약국을 하면서는요, 그렇게 이런 하나하나 실질적인 그런 정보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이 있었고, 막 끝없이 추적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저도 먹어보고 사람들한테 써보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나이를 먹고 30년이나 약국을 했는데도 그 열정 식지 않았네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걸 먹을까 고민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이것도 먹어보고 나중에 또 이거 끝나면 얘를 바꿔서 먹어보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대부분의 여러분 그 평범한 사람들은 당장 뭐 뇌졸중 위험이 90% 100%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둘 다를 번갈아 가면서 먹어보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즐거운 탐색전일 것 같아요. 이런 소비자들의 소리가 모여서 또 다른 연구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제품에 반영이 되어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을 좋아하니까 성경을 30년째 읽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어떤 한 구절의 말이 나중에 제가 이제 약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건강 코칭을 해주는데 굉장히 무릎을 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이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무심결에 읽고는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래 얼굴에 기름을 바르면 윤택해지겠지, 반들반들해지겠지, 잘 먹은 사람들 보고 기름기가 잘하네, 이렇게 약간 비꼬면서 말을 쓰기도 하니까 그런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차츰 알게 된 게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름이 감람유, 올리브유고요. 감람유, 성경에는 감람유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올리브유거든요. 그 올리브유를 지칭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은 올리브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그 윤택하게 한다라는 그것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사람에게 정말 생명을 준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죠. 왜냐하면 기름을 차단하는 약,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약, 고지혈증 약 있잖아요.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일단 뚝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그 약이 기름을 차단하는 약이잖아요. 간에서 생합성 되는 콜레스테롤을 생합성 되지 못하게 차단하는 그 약인데요. 그 약을 먹으면 여러분 임신하는데 지대한 지장이 있어요. 기형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그 약을 먹는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주로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들이 다행스럽게 이제 가임기 여성 아니고 중장년 이상의 사람들이긴 하죠. 어쨌든 그 약의 위험성이 그래요. 우리 몸에 기름을 차단하면 정자, 난자가 타격을 입고요. 뇌가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먹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사람들한테 치매약을 또 추가로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많이 재고해 봐야 되는 좀 과정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한테 고지혈증 약이 진짜로 필요한가, 이 약을 좀 쉬었다가 먹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고지혈증 약을 그대로 주면서 거기다가 치매약을 주는 것은 두 가지 약의 독성에 다 사람을 노출시키는 그런 일이거든요. 정말로 건강을 생각한 처방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몸이니까 그런 약을 먹을 때 의사가 준다고 무턱대고 다 좋은 약이겠지 생각하고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약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그 주방에서 쓰는 기름이 다 씨앗에서 뽑은 기름이라고. 그 씨앗, 그게 종자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정자, 난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 씨앗에 기름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기름을 우리가 짜서 그거를 우리 식품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기름 관리라는 것이 생명 관리라는 그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기를 무조건 차단을 해버린다. 그런 것은 스스로 갑자기 늙게 자기 생명력을 눌러버리는 그런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 나쁜 기름은 차단을 하되 좋은 기름은 선별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고요. 피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식이 조절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나쁜 기름 많이 먹고 있지 않나. 나쁜 기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설탕하고 탄수화물 있잖아요. 밥이나 빵이나 그런 밀가루 이런 것들이 떡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서 다 기름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옥수수를 가지고 알코올도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런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과잉으로 되면 전부 다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것이 안 좋은 지방이에요. 중성 지방이고 굉장히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기름이거든요. 뭐 소고기 먹을 때 스테이크 이런 것도 당연히 안 좋은 기름인데요. 사람들은 순 살코기 먹으면 그 안에 단백질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0% 이상이 지방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크 먹을 때 야채 충분히 많이 먹어야 되고요. 스테이크 밤에 먹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고 저는 길을 가다가 이제 밤에 제가 8시 뭐 9시 이럴 때 산책하는 습관이 있는데 동네 나가보면 동네에 있는 그 고깃집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막 연기 이렇게 뿜으면서 고기 구워서 술 한 잔 걸쳐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상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늘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분들 저렇게 매일 고기 구워서 드시면 큰일인데 저 혈관 바로 막히고 콩팥 다 망가질 텐데 간도 치명적일 텐데 와 저분의 췌장 저분의 대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먹는 기름이 특히 나쁜 기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잠자기 전에 우리가 먹는 시간 있잖아요. 짧게 잡아도 4시간은 지난 다음에 취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9시, 10시에 먹으면 4시간 뒤에 잘 수 있나요? 잠자는 시간은 12시 전에 잠이 드는 게 좋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저녁에 고기를 먹는 거는 많이 지양하셔야 되고요. 정말 조금 드셔야 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올리브유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올리브유를 저는 오메가3처럼 이렇게 알약으로 먹지는 않고 제가 포로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저희 집에서는 그냥 식용유처럼 써요. 주방 기름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 그냥 먹고 따로 생으로 올리브유를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올레오칸탈 목이 매캐한 그 성분이 저한테는 위장에도 좀 자극을 줘가지고 힘든데 저는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야채에 뿌려서 조금 먹으면요, 야채를 씹으면서 그 올리브유를 같이 오래 씹잖아요. 그리고 소량을 먹잖아요. 그 정도는 위에 자극이 없더라고요. 저는 올리브유를 너무나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해서 그러신가? 그 한 포를 굳이 공복에 이렇게 한 포를 다 먹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조금 글쎄요, 좀 저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지중해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먹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생으로 그렇게 굳이 먹지 않고 음식으로 먹거든요. 그래도 장수 비결을 이렇게 누리잖아요. 장수 비결로 올리브유의 효과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여러분들 나는 지금 공복에 먹어서 좋아 이렇게 하면 공복으로 드시고요. 그게 먹기가 좀 힘든 분들은 저처럼 그냥 식용유로 주방 기름으로 쓰세요. 그런 식으로 기름을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되고 나쁜 기름 차단하는 거, 단 거, 설탕이 나쁜 기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밥이나 빵이나 그런 거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에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드문데요. 제가 봤을 때 빵이나 면 종류를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쁜 기름을 만든다는 거, 이런 거 좀 차단하시라는 거. 그리고 주방에서 쓰는
카놀라유나 각종 그 기름들 있잖아요. 콩기름, 식용유 이런 거 오메가6 기름인데요. 그 기름으로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염증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기름은 기름으로 치료한다. 나쁜 기름 이미 많이 먹어서 내 몸에 나빠져 있는 거, 나쁜 기름을 조금이라도 덜 먹는 습관,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기름을 먹는 습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감마리놀렌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성들도 위장약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성들은 피부나 그다음에 질건조증 이런 거에 쓸 수 있고, 어린 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을 좋게 하는데 감마리놀렌산을 쓸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캡슐이나 두 캡슐 정도를, 두 캡슐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뭐 8세 이하 아이들은 캡슐 하나 정도면 되고, 얘를 먹을 때 반드시 오메가3를 같이 드셔야 돼요. 이게 동시에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같은 날 먹으면 되는데요. 얘를 하루에 2개를 먹으려면 오메가3를 최소한 같은 용량 2개나 아니면 3개를 드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는 이거랑 다르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제가 항상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는 거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